미국 납세자들이 실패한 은행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후 대국민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말입니다. 납세자의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미국 정치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월가에 대한 구제금융 과정에서 가장 비판받았던 대목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납세자의 돈으로 월가를 배불리고 소시민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최근에 과도한 조건으로 논란이 된 미국의 반도체법을 이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유동우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 7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해외 기업도 아니고 자국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인데도 재벌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반도체 법안은 자국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에게까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직접적인 보조금의 규모가 무려 390억 달러에 달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인가요? TSMC,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매출과 이익을 거두는 글로벌 반도체 공룡들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한 인사는 이 반도체법 조건 때문에 한국이 분노한다는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했기도 했습니다. 이런 법안이 한국 같았으면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었겠느냐고요. 아마 해외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면서 엄청난 논란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이 법안은 해외 반도체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이 설계한 법안입니다.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의 부활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때가 되니 여론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민주당 정부 시절입니다. 이 민주당 경제정책의 큰 줄기는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인데요. 이 법안은 사실 그와는 조금 상충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만들어질 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했던 정치인이 릭 스콧 상원의원인데요. 그는 이 법안을 두고 내가 지금까지 본 법안 중에서 가장 징그럽게 기업에 혜택을 많이 주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가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에서 이 법안을 기어이 추진할 것이라면 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막는 대중 가드레일을 만들고 기업들의 수익률을 철저히 분석하고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이 주문들이 실제로 이번 반도체법 조건에서 사실상 현실화가 됐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정부 구제금융이 불러일으킨 후폭풍도 이 과도한 반도체법 조건에서 벌어진 논란과 아주 동떨어진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에 오바마 정부는 어마어마한 나랏돈을 풀어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일으킨 월가의 주범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나랏돈을 발판 삼아서 다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분노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벌어졌고 야당인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티파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강경파 케빈 메카시 현 하원 의장의 선출 과정에서 무려 15차례나 투표를 하게 만들고 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그들의 정치적 뿌리가 바로 티파티 운동입니다. 특히 올해 이런 정치 지원과 관련해서는 매우 민감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입니다. 이게 상향이 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가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는데요. 이 공화당 강경파는 바이든 정부가 예산 삭감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을 살리겠다고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되려 커지는 누더기 조건을 붙이는 매우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의 행보에 분명한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랑 인터뷰한 한 전문가는 미국은 지금 동맹국들의 영향을 자신의 경제 안에 포함시키려는 욕구와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표를 사려는 욕구 사이에서 이 내부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것이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미국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서 과도한
조건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반도체 기업들과의 개별 협약 과정에서는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 편입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도 이러다가 만약에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해외 기업들이 보조금 안 받겠다, 차라리 공장을 안 짓겠다 이러고 나서면 굉장히 우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 최대 정책 중에 하나가 반도체 제조업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까지 미국 정부가 만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 다만 이 반도체법이 워낙 글로벌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보는 눈이 너무 많아졌고 특히 하원 공화당이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 문제에서만큼은 미국 정치권이 굉장히 민감해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발표될 이 반도체법의 중국가들의 역시 이미 지난해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특별히 뭐 새로운 내용이 있겠느냐 이런 내용도 나왔지만 또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 모른다 이런 불안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1년 8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미국의 국내 정치가 해외 기업이나 해외 국가에 끼치는 리스크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홍우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